남북한 동포 교포 그리고 해외 남북한 근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동강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 의미심장한 주제입니다. 제목 김정은 친일파로 돌아서다. 아시겠지만 이례적으로 북한과 일본 주고받는 핑퐁 담화 메시지 이례적이죠. 이런 거 근자일의 처음입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손님 모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서태교 칼럼니스트, 현재 야후재팬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일본 전문 매체 코리아 포커스 편집장이십니다. 고려대학교 동양사학과를 나오셨고요. 오늘 일본 전문가 서태교 칼럼니스트와 함께 최근 북일 간의 일북 간의 관계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일본하고 북한 이례적이죠? 지금 눈에 띄죠? 예, 뭐 하루도 뉴스가 안 끊기는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작은요. 예. 올해 1월 1일에 일본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이제 그 뉴스를 보고 굉장히 노토반도 지진. 노토반도 지진입니다. 예. 그게 뭐 지금도 사실은 석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물도 안 나올 정도로 복구를, 아직도 그래요? 예, 아직도 물이 안 납니다. 복구를 못할 정도의 큰 지진이었는데 예. 거기다가 1월 5일 날에 김정은 위원장이 위로 전문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이제 기시다 카카라는 호칭을 썼고요. 존칭이잖아요. 존칭을 썼습니다. 오, 예. 그리고 사실은 그 동일본 대지진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때도 이런 위로 전문을 보낸 적이 없었거든요. 아, 그때도 안 보냈어요? 예, 그때는 그럼 안 훨씬 보냈어요. 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아주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다 예. 해서 바로 또 일본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합니다. 그것도 이례적인 거죠. 예, 이례적입니다. 바로 다음 날이 하야시 관방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월 30일 날에 이제 기시다 총리가 시종 반침 연설을 합니다. 예. 거기서 정상회담 의지가 있다. 이제 예. 거듭 밝혔고요. 또 자기 이제 수상 총리 직할에 이 고위급 협의를 계속 이어가고 오, 있다. 큰 이제 얘기잖아요. 또 이야기를 합니다. 2월 9일 날에요. 예. 또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대담 의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했었고요. 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2월 15일 날에요.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반응이 오는 거네요. 반응이 오는 겁니다. 예. 담화를 냅니다. 이제 평양을 방문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기시다 총리가. 기시다 총리가 방문을 할 수 있다 하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는 개인적인 자격으로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용기가 있다. 막 그런 식으로 좀 지켜 세우는. 그럼 이제 3월 25일 날에 다시 또 공식 담화가 나옵니다. 이번엔 김여정 공식 담화. 예, 김여정 공식 담화가 나와가지고요. 최근에 이런 접촉이 오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근데 이제 일본이랑 이제 북한 사이에 현안 중에 큰 게 두 개 있죠. 하나는 이제 납치 문제, 하나는 핵 미사일 문제. 이것들을 어떻게 이 의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아니면 이것들을 뭔가 이제 정리한다면 만날 수 있다. 전략적 결단을 내리라 그랬죠. 그렇죠. 기시다 총리한테. 아주 굉장히 그걸 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일본의 이제 하야시 관방 장관, 한국에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오, 예. 그분이 이 납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약간 그런 식으로 좀 강하게.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 3월 26일 날에 김여정 부부장이 일본 입장을 비난하면서 이제 앞으로 접촉 안 하겠다. 그걸 또 이제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이 납치자 문제에 일본이 너무 집착하는 것 아니냐.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접촉 거부 의사를 밝혔고요. 북한의 주중 대사가 이제 일본이 다시 자기들한테 접근이 왔는데 그것도 이제 거부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그런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02년, 2004년 고이즈미 전 총리 방북 때도 이렇게 많은 담화 핑퐁은 없었죠? 없었습니다. 그때는 아주 뭐 비밀리로 이제 추진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북한의 입장들이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요. 이거 일본과 북한 사이 그 양국 관계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해도 과언 아니죠? 예, 이렇게 뭐 내용들이 오가는 것들은 처음입니다. 예. 자, 그러면 출발은 1월 5일 김정은의 노토반도 위로 진문의 각하라는 표현이 출발점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자, 지난해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김정은이 전원회의 열고 남북을 교정관계로 전환하고 이제 완전히 다른 나라다. 이제 안 본다. 이러고 시작됐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면 자, 한국과는 끊어버리고 일본으로 전환은 원래 전략적 생법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부분을 이제 한국과 이제 정리를 했기 때문에 홀가분한 입장으로 일본과 접촉을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하고 북한이 접촉을 하면 얻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일본으로 접근했을 때 지금 나오는 얘기가 수교 배상금이 목표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이 사실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식민지 배상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식민지 배상금. 예. 이게 2002년에 그 코이즈미 흰머리에 사자머리 예, 알죠. 코이즈미가 이렇게 갈기머리. 그 평양으로 갔을 때
그때 이미 평양 선언이라는 거를 냈는데요. 평양선언 예. 예, 나왔죠. 거기다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협상이 잘 되면은 국교 정상화가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차관을 준다라든가 뭐 액수가 뭐 당시에 뭐 5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지금 그 후로 물가 상승까지 하면 2002년이니까. 예, 지금 뭐 한 200억 달러, 300억 달러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넘어간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제가 알기로 북한 2022년 3년 정도 전체 교역액의 30억 달러가 안 되거든요. 예. 그럼 200억 달러면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그 정도면은 김정은이 위기 탈출할 수 있는 돈이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한국과의 관계를 끊고 일본으로 전환한 게 다 그 기생충 영화에 나오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라는 거고, 일본은 실제로 지불할 의사가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론의 반대가 있다라든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일본이 지출해야 되는 돈이다라는 인식이, 정확히 말하면 일본과 북한이 이제 교섭이 시작된 게 1990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 35년 가까이 이제 유지되고 온 방침이라고 할 수 있어가지고요. 뭐 일본에서 그걸 뭐 반대한다 그런 거는 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김여정 마지막 담화가 3월 26일인데 일본 입장을 비난하고 접촉을 거부했어요. 안 하겠다고. 근데 최선희가 27일 날 담화 뭐라고 그랬느냐? 납치자 문제에 집착하는 걸 이해를 못 하겠다. 그러면서 접촉 거부했어요. 그다음에 주중 북한 대사가 접촉을 거부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안 하겠다가 아니고 제가 보기엔 하는데 조건을 제시한 거 아닐까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안 하겠다면 이런 아예 공개할 필요도 없을 거고요. 예. 이런 주고받을 필요도 없을 텐데, 납치 문제라는 거를 북한 입장에서는 이미 끝난 문제다. 일본 기시다 정권에서도 국내적으로 이 문제를 완전히 풀고 넘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게 아닌가. 예. 약간 뭐 그런 뉘앙스까지 좀 느껴지거든요. 예. 그래서 뭐 북한이 오히려 은신의 폭을 넓혀준다고 할까요? 기시다 총리가 양보할 수 있을 만한 예. 뭔가 조건을 계속 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상하게 김씨 로얄 패밀리가 일본하고 관계 있어요. 기억나세요? 이미 암살당한 김정남이 수차례 일본을 찾았다가 예, 맞습니다. 일본 당국은 미리 알고 있었죠? 도쿄의 디즈니랜드라는 예. 그 에버랜드 같은 큰 유원지가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나타난 거죠. 그 2001년도에 있었던 추방이 됐죠.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게 뭐 또 뭐 나중에 그 김정일한테 많이 그걸 혼났다 막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막. 근데 김정은의 엄마도 제일교포 출신이에요. 고용이. 맞습니다. 맞죠? 예. 우리 서 선생님도 제일교포 출신이죠? 맞습니다. 예. 제일교포 출신이면 어릴 때부터 일본의 적대적인 교육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건 추정입니다만. 어떠세요? 저는 이제 제일교포 3세고요. 예. 고영희 씨는 이제 2세입니다. 52년 6월생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62년도 이제 10살 때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북한에 이제 소위 말하는 북송 사업 때문에 70년대 초반부터 김정일을 알고 그 만수대 예술당에 있으면서 77년부터 이제 뭐 같이 뭐 결혼 생활을 했다 이제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재밌는 게 그 이제 아이를 이제 81년에 김전철, 84년에 김정은, 88년에 김여정 이렇게 나는데 그 과정을 같이 후지모토 겐지라고, 김정일 요리사. 그렇죠. 그분도 이제 어릴 때 김정은이랑 많이 놀았다는 거죠. 아, 둘이 친했나요? 예. 오. 예. 그래서 확실히 일본에 대한 그는 있어요. 후지모토 켄지가 이제 거의 한 83년부터 북한에 살다가요. 2001년에 마지막으로 북한을 떠나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일본에 뭔가 재료를 가지러 가겠다고 하다가 그냥 도망친 거예요. 무서워서. 그 후로 2012년에 그러니까 김정일이 죽은 다음에 11년 만에 북한을 찾아갑니다. 초대가 와요. 김정은으로부터. 김정은으로부터? 예. 그래서 무서워서 가면 죽겠다고. 그러다가 아니다, 괜찮다. 2001년에 약속을 지킬 때가 온 거 아니냐. 그래서 간 거예요, 직접. 같이 해서 껴안고 막 울었다 막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그 이미지가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본, 한국과 거리를 두면서 일본과 수교로 가게 되면 한국을 고립시킬 수 있다는 셈법도 있지 않을까요? 김정은 머릿속에?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미일 꼬리를 어떻게 잘라내야 되는데 한국과는 이미 대화도 안 한다 이제 그런 반침이기 때문에 제일 약한 게 일본이죠. 그리고 뭐 기시다 총리도 지지율 문제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약간 둘이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자, 북한은 일본과 협상, 수교 배상금 확보 희망 버릴까요? 버리겠죠? 안 버릴 겁니다. 예. 안 버리겠죠. 예. 자, 오늘 친일파, 김정은 친일파로 돌아서다라는 대목으로 복잡한 문제지만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야후재팬 칼럼니스트 서태교 선생님이셨고요. 대동강 포커스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